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오늘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날짜 2019년 2월 8일입니다. 암호화폐 관련 소식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꽤 큰 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 웰스파고에서 이제 갑자기 온라인 관련 서비스가 이제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시스템 오류라든지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토로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비트코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각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CCN에서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은행이 업무가 마비가 되게 된다고 하면 고객들은 굉장한 불편을 겪게 되죠. 자, 이것에 관련해서 모건 크릭의 공동 창립자 폼플리아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웰스파고의 시스템이 이제 셧다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절대 셧다운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작년 성수기 때도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불통이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고,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손해를 봤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시스템 다운과는 관련이 없었어도 이제 최근에 베네수엘라에서 영국에 맡겨놓은 금을 찾으려고 했는데 영국에서 실탁을 했죠. 이것이 바로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의 폐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베네수엘라도 억울하겠고, 이제 은행이라든지 그런 회사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도 굉장히 억울하겠죠. 자, 그래서 저희들이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서비스 제공자가 마비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산은 우리 손 안에 있고 우리가 언제든지 원할 때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원천적으로 이제 봉쇄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BAT 토큰이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코인베이스에서 이번에 이제 BAT 토큰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실시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이 과정을 수료했을 때 BAT 토큰을 보상으로 주는 그런 시스템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BAT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 브라우저가 있죠. 인터넷 브라우저가 바로 브레이브 브라우저입니다. 최근에 또한 발표에 의하면은 브레이브 브라우저에서 광고를 볼 때 광고를 우리들이 보면서 우리에게 BAT 토큰을 보상으로 주어지는 그런 서비스도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한번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제 영상 밑에 남겨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링크를 통해서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라는 그런 프로그램 기억을 하십니까? 이 바이탈릭 뷰테린이 원래는 이런 친구가 아니었는데 굉장히 요즘에 거칠어졌습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블록체인 커넥트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는데 이 친구가 여기 가가지고 이제 EOS나 네오를 가지고 중앙 집중형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쓰레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초당 5,000건의 트랜잭션이 가능한 것에 비해 작업 증명 방법은 15개밖에 처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어떠한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다른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당 3,500건의 트랜잭션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은 이는 결국 7개의 노드만 실행하는 중앙 집중화된 쓰레기 더미라는 의미일 뿐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트론을 겨냥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트론의 저스틴 선이 그동안은 비탈릭에게 계속 시비를 걸었죠. 뭐 스피드 트랜잭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트랜잭션이 높다라고 해서 그것이 강한 보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확장성을 늘리기 위해서 이 트랜잭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모순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탈릭 이 친구가 최근에 뒤늦게 사춘기를 맞이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갑자기 이렇게 터프가이가 돼서 저희들 앞에 돌아왔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을 전달해드리겠는데 일본에 관한 소식입니다. 일본에서 암호화폐, 친암호화폐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는 참의원 후지마키 의원이 아베 총리에게 질문을 했고, 아베 총리는 이것에 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모두 이렇게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국내 벤처기업이 세계 최초의 비즈니스 모델에 도전하는 등 암호화폐 분야에서 세계에서도 충분히 싸울 기업이 일본에는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장 가능성 연구를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도 했다라고 하네요. 예, 약간 부러운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하락했지만은 그 중에 혼자서 상승한 코인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바이낸스 BNB 코인입니다. 22%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데 왜 상승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이낸스에서 바이낸스 체인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앞으로 1주에서 2주 후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동안 이더리움 기반이었던 ERC20 토큰이었던 BNB가 자신만의 체인을 가지고 이제 코인으로 거듭나겠다. 즉 얘네들도 메인넷을 런칭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또 AMA CJ에게 물어봐 시간을 가졌고 거기서 이제
그 자신들의 투자자들과 여러가지 소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에 관련된 호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죠. 그리고 이런 발표를 하기 전에 바이낸스가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그런 중요한 정보들이 새 나가서 이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수익을 낸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이 CG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암호화폐 업계 성장의 핵심은 ETF가 아니다. 암호화폐 업계는 ETF 출시 여부와 상관없이 성장할 것이며 더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ETF에 관한 관심은 언제나 높습니다. CNBC의 브라이언 켈리가 ETF 출시가 이제 가장 빨리 될 수 있는 시기는 2020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말하는 거에 90%가 반대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20년 전에 이제 승인될 수도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 일부러 이러는 것 같아요. 컨셉으로 항상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많이 틀리기도 힘든데 말이죠. 자, 아무튼 ETF 관련해 가지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인터뷰한 것이 유출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은 로버트 제이 잭슨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ETF가 결국은 승인될 것이다. 그러므로 SEC가 ETF를 승인할지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며 이제는 시기, 언제 승인을 하는가, 이것이 관건이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라고 하는데, 잭슨 같은 경우는 어떤 ETF가 승인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지만은 업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바네크 솔리드 X가 제출한 신청서가 가장 높은 가능성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업계의 선두자들은 비트코인 ETF가 이제 2019년 비트코인 가격 폭등을 촉발할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역시 SEC의 ETF 승인이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의 도화선이 될지는 미지수다. 미지수라기보다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더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격은 올라가는 것이 이제 상식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여태까지 왜 지금 승인을 안 하고 있느냐. 이제 제이 클레이튼은 지금 이 시장의 조작성 그리고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제대로 된 기관 투자자들이 먼저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바로 벡트의 개장이 그런 것을 이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벡트의 개장 더불어서 이제 많은 부자들, 많은 거물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승인이 안 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 반면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벡트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벡트가 3월 중순쯤 승인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죠. 자, 근데 문제는 익명의 소식통이다. 지금 원래 1월 개장이었기 때문에 2월이나 3월 이렇게 개장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익명의 소식통, 저는 정확한 출처가 없는 그런 소식들은 전부 다 일단 찌라시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100% 믿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1월 개장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벡트 관련 사기 소식이 있는데, 코인데스크 틈이 벡트 뉴스라는 제목으로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산하 암호화폐 거래소 벡트가 3월 12일 출시될 것이라는 메일을 받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메일에서는 벡트 거래소가 5천만 달러 규모의 두 번째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메일 수신자들은 투자 수익을 받기 위해서 이제 어떤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름, 이메일, 비트코인 주소를 입력하라는 내용을 포함한다. 그리고 벡트에서는 이것이 사기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소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자나깨나 사기 조심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2월 15일까지였었나요? 그때까지 이제 트럼프랑 민주당이 그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하면 다시 한번 셧다운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전까지 벡트가 개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좀 힘들어 보이죠? 자, 만약에 셧다운이 다시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3월 중순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부디 벡트와 상관없이 피델리티나 SBI 홀딩스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제 제대로 개장을 하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코인에 관련된 소식이 있었는데, 라이코인의 찰리 리가 민불 윈불 프로토콜 도입을 고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제 라이코인의 익명성 부분을 강화하겠다라는 취지인데요. 만약에 프로토콜이 도입이 된다 그러면은 민불 윈불 코인이 이제 또 떡상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다른 이제 큰 파트너십 관련된 소식인데, 이 신핀이라는 암호화폐 회사가 있는데 여기 코인도 있고요. 이번에 R3랑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큰 기쁜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에리스 X, 벡트의 라이벌이죠. 숙명의 라이벌 에리스 X에 관한 소식인데, 에리스 X가 이번에 운영, 인프라, 업무 개발 총괄을 위해서 바클리즈 그리고 유튜브에서 임원들을 영입을 해왔다라고 해요.
또한 이 LSX에서 출시하는 그런 상품들은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의 현물 거래를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LSX 역시 CFTC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자식들이 이거 전화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야, 니네 일 안하고 뭐하냐? 니네 노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고 싶은데, 그랬다가 깜빵 갈까봐 무서우니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 캐시에서 이번에 간편 결제 애플리케이션 페이버튼 캐시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컨텐츠 제작자, 서비스 웹사이트 등의 비트코인 캐시를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개발자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약간 비트코인에 관련된 되도 않는 소리 몇 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져와 봤는데, 일본의 암호화폐 전문가라는 양반이 비트코인이 올해 3,000불에서 10,000달러 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야, 이 자식아, 3,000불에서 10,000달러가 그게 예측이냐? 세상에 저점에서 고점까지 3배 이상 차이 나는데 이거를 전망이라고 하고 있고, 또 여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이제 배트맨 박쥐 탐리 회사에서 이제 전에는 비트코인이 25,000불 갈 것이다, 2018년까지 25,000불 갈 것이다 라고 해놓고, 이번에는 2019년 1분기에 비트코인이 2,270불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뭐 말 바꾸는데 선수죠. 그래서 2,270불 갈 수도 있겠죠. 비트코인 상황에 따라 갈 수도 있겠는데, 자, 그런데 이놈의 자식들은 말을 계속 바꾸죠. 말을 계속 바꾸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계속 헛소리만 하고 있고, 뭐 맞추는 것도 없고, CNBC의 브라이언 켈리처럼 이 사람들이 예측하는 거 반대로 가서 2019년 1분기에 크게 한번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상청 같은 녀석들. 자, 다음 이오스 메인넷 계정이 7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브라, 비트코인 개발자죠. 그리고 비트코인 올그의 창업자인 코브라가 로저버가 결국은 비트코인 지지자로 전향할 것이다, 비트코인 캐시를 등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비트코인 거래량 감소하는 것이 상승 신호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렇게 비트코인 거래량을 이렇게 나타낸 표인데,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12월까지 올라갔다가 1월 돼서 확 쪼그라들었죠. 이런 거래량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은 종종 강세의 지표로 꼽히는 하락 쐐기형 패턴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락 쐐기형 패턴은 강력한 상승 반전 신호로 여겨지는 기술 지표로 보합권을 유지하며 패턴이 완성된다. 패턴이 만들어지는 동안 거래량은 감소하지만 패턴이 완성되고 난 후 거래량이 급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거래량 감소도 이 기술 지표에 따르면 상승의 전조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이것을 또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바이낸스에서 누군가가 1888개의 비트코인을 옮겼습니다. 자신의 지갑으로 옮겼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보통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갑에서 거래소로 옮기면 던지려는 것이고,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옮기면 이제 존버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장에 좀 좋은 징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한 포브스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제 미국에 있는 15%의 상인들은 앞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결제를 받을 그런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15%면은 꽤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스타벅스에서 가장 먼저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결제를 받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 역시 벡트에 투자를 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스타벅스에서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스타벅스의 경쟁자라든지 다른 회사들 역시 이 15%에 이제 속해 있는 그런 가게들이라든지 회사에서 비트코인을 혹은 암호화폐로 결제를 받는 곳이 이제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는 모바일에 암호화폐 지갑이 탑재되는 것이 이제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밑거름 작업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아르헨티나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비트코인 결제 지원 교통카드를 이번에 출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르헨티나 내 47개 도시에서 대중교통 사용료를 비트코인으로 통해 결제할 수 있는 교통카드 수배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해서 최고 마케팅 책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배 프로젝트는 대중들에게 비트코인이라는 파괴적인이라는 단어,
파괴한다, 중2병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기술의 일상생활 적용을 통해서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진정한 가치와 용도를 선보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가 부디 성공하기를 바라봅니다. 이제 남미 쪽 비트코인 거래량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미에서도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예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예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되면 사용될수록 비트코인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의 예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의 긍정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 라이트닝 네트워크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밑에 있는 지표가 트랜잭션 숫자,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이 이 트랜잭션을 사용할 때 따르는 비용의 수수료에 관한 그런 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과거에 2018년도 1월달만 해도 이제 트랜잭션이 높아지면은 사용료도 굉장히 높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2019년 1월 트랜잭션 굉장히 높죠. 그런데 사용료는 굉장히 바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더 값싸고 수수료도 빠르고, 아니 반대로 말했네요. 수수료도 싸고 처리 속도도 빠른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조금의 시간만 더 기다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은 저희들이 이제 암호화폐의 진가가 이 세상에 발휘되는 시간들이 곧 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모질라 파이어폭스에서 크립토 재킹, 여러분들의 그런 브라우저를 해킹해서 강제로 암호화폐를 채굴하게 하는 것을 차단하겠다, 그런 기능을 추가하겠다라고 이번에 밝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존 사용자의 12.7%는 아마존 코인 구매 의향이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조사 같은 경우는 일단 대상이 100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0명의 고객들, 굉장히 적은 숫자죠. 아마존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세계 수두룩 빽빽하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1000명은 굉장히 적은 숫자고, 이 중에서 12.7%가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암호화폐를 사는 것도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설문조사 중에서 사실 가장 낮은 수치를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마존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을 한다라든지 아마존 코인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올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아마존 CEO 같은 경우는 기술의 진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이런 찌라시가 돌고 있죠. 아마존에서 이제 암호화폐에 관련된 발표를 하게 될 것이다.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ETF랑 마찬가지로 시기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아마존 쪽에서는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R3라든지 이제 여러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은 그런 일도 있고요. 이제 암호화폐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은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빨리 그쪽에 관련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하락장 끝낼 수 있는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립토피아, 얼마 전에 해킹당한 뉴질랜드의 암호화폐 거래소죠. 여기에서 이제 320만 달러가 벌써 현금화 돼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킹 정말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계시고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실 생각이라면은 정말 하드웨어 월렛 하나 정도는 꼭 구매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제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맞는 찾아보시고 이제 제대로 된 회사의 제품을 구매를 하시기를 이렇게 바라고요. 저는 항상 이 나노레저 S 같은 경우는 제 밑에 영상마다 링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구매 방법도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고요. 참고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킹을 당해버리면은 암호화폐도 다 날아가 버리고, 혹은 이제 캐나다 거래소처럼 CEO가 갑작스럽게 변을 당한다,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암호화폐는 이제 영원히 날아갈 가능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 캐나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법적으로 소송하지 못하도록 그런 조처도 취했다라고 해요. 아무튼 뭐가 굉장히 복잡하고 찝찝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위험성들로부터 애초에 이제 안전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의심스러울 만한 사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이 Thor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10개월 동안 2,100만 달러라는 투자 자금을 모집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금을 한 다음에 최근에 그 프로젝트를 버리고 또한 이제 직원들을 해고해버렸다고 합니다. 이제 굉장히 구리죠. 그리고 이렇게 모집한 후에 제대로 개발하는 듯한 모습조차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놈들 때문에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욕을 먹고 암호화폐 ICO가 이제 사기 취급을 당하는 것인데,
물론 어떤 사연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설명을 제대로 하고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이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처럼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실 때는 이렇게 조심하셔서 여러 부분들을 고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가지 소식들을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저는 특히 이제 바이낸스에서 암호화폐 비트코인 10,000개가 넘는 것을 지갑으로 올렸다는 것이 가장 큰 희소식이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준비한 이런 소식들이 여러분들께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하락장에서 제가 채널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여러분들 도움 덕분에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정보들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